아. 자, 그러면은 저기 지수법칙 쪽에 있는 문제 좀 가볼게요. 뭐 여기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뭐 기본에 관련된 문제니까 스텝 1은 일단 좀 생략할게요. 스텝 1은 되는 친구는 한번 풀어보고요. 아니, 안 되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거 하나 정도 풀어보면 좋고요. 괜찮다 싶으면은 16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16번 부분분수에 관련된 연습입니다. 부분분수. 자, 요 지수에 있는 n의 n 플러스 1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렇죠. 요 부분분수에 관련된 거, 요 내용이 지금 핵심이죠. 항상 부분분수는 분모가 2개 인수인 경우 외에는 고등과정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고등과정에서는. 얘가 되는 이유는 뭐냐? a-b분의 1을 통분하니까 ab분의 b-a가 되죠. 통분의 반대 연산일 뿐입니다. 통분의 반대 연산. 그렇죠? 가는 거, 돌아오는 거. 양변을 b-a로 그냥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고, 이걸로 p1, p2부터 계속 곱하는 거죠. 2010까지. 그러면은 요거까지만 좀 써볼게요. p1은 그러면은 3의 1분의 1 빼기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 빼기 4분의 1 제곱. 어디까지? 이게 3의 n에다가 2010 집어넣으면은 2010분의 1 빼기 2011분의 1 제곱이야. 그렇죠? 그럼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는 그냥 다 덧셈이 될 겁니다. 자, 1번만 이따가 마무리 할게요. 16번은 17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끼리 다 정리해 놓고 나면은 얘는 2분의 1, 2분의 1 앞뒤로 지워져. 3분의 1, 3분의 1도 지워지고 4분의 1도 4분의 1도 지워지니까 1 빼기 2011분의 1. 그래서 얘는 3의 2011분의 2010제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K값이 2011분의 2010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형 3번은 정말 기초에 관련된 얘기고요. 유형 4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솔직히 지수 단원, 여기 지수와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좀 쉽습니다. 거듭 제곱근은 요거 하나만 좀 어려워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로그에서 조금 어려운 게 나오고 그 외에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오늘 중으로 다 끝내야 돼요, 이거. 오늘 중으로 다 끝내고 가능한 한 지수 로그 함수까지 조금 나가주면 좋은데 일단 좀 가볼게요. 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유형 4번. 이거 아까 전에 문제 풀면서 살짝 설명했어요. 미치 자연수인 경우에는 지수가 음의 아닌 정수로만 나왔을 때 항상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 그쵸? 아니 뭐 예를 들어서 2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자연수가 나오겠냐. 그쵸? 여기에 정수 아니 음의 정수는 또 안 돼요. 그쵸? 여기에는 자연수에다가 0까지. 그쵸?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들일 때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 자연수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8번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세양수 ABC에 대해서 A의 6제곱은 3, B의 5제곱은 7, 그 다음에 C의 제곱은 11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어차피 A는 3의 6분의 1제곱이 되겠고요. B는 7의 5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그냥 무리수입니다. C는 11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때 A, B, C의 3개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A는 3의 6분의 1제곱, B는 7의 5분의 1제곱, C는 11의 2분의 1제곱. 전체 n제곱이죠. 근데 밑이 3, 7, 11이라서 얘네끼리 곱해가지고 지수가 자연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얘네끼리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3은 3대로 자연수로 나와야 되고요. 7은 7대로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요. 11은 11대로 자연수가 나와줘야만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이게 섞여서 이게 자연수 아니고 얘도 자연수 아닌데 곱해서 자연수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야.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시 6분의 n 자체가 음이 아닌 정수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근데 어차피 지금 n값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자연수 나와야 되는구나. n이 6배수로 나와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5분의 n도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n이 5배수로 나와야 되고요. 2분의 n도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n이 2배수로 나와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6배수, 5배수, 2배수 당연히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0이 됩니다. 괜찮나요? 30. 그래서 답이 그냥 30이에요.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직접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친구들은 21번 한번 가봅시다. 21번.
자, 힌트를 좀 가볼게요. 자,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A의 n제곱근입니다. 그래서 n제곱해서 어떤 자연수가 되게 하는 그 근이 얘라는 거예요.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래요.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지금 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식 세제곱근 3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에다가 n제곱을 하면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지금 요 얘기예요. 괜찮죠? A의 n제곱근. 그렇죠?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해석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분만 더 고민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얘는 3의 3분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6분의 5제곱이죠? 요거 n제곱이 자연수다. 그럼 3의 6분의 5n제곱이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그럼 똑같이 얘도 자연수로 나와주면 되겠죠? 뭐 물론 n이 0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n 자체가 어차피 지금 0이 없어요. 그럼 이게 자연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가 6배수여야 되는데 어차피 5 곱한 거는 6배수 만드는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n이 6배수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6배수. 그럼 6배수는 6, 12, 18부터 96까지. 그렇죠? 딱 2부터 100까지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6 곱하기 1, 6 곱하기 2, 6 곱하기 3 얘는 6 곱하기 16이에요. 그래서 1부터 16까지 총 16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은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실 좀 더 연습하고 가고 싶었는데 미안. 지금 뒤로 너무 잘 나가네요. 속도를 조금만 더 내볼게요. 지금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3번 정도 하나 더 풀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일단 걔는 좀 숙제를 좀 해볼게요. 자, 틈틈이 계속 문제 풀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4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24번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좀 헷갈리는 친구는 같이 좀 봅시다. 자, 이거는 이해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해하고요. 좀 어렵겠다 싶으면 그냥 냅둬요. 자, 이때 A, B는 지금 자연수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얘는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럼 1부터 숫자를 좀 집어넣어 보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M에다가 1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쨌거나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2의 A제곱이 B분의 1인 경우로 봐주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분수꼴보다 2의 A제곱 곱하기 B는 1인 걸로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얘네 둘 다 자연수예요. 1의 약수로 2의 A제곱과 B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A가 자연수 조건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괜찮죠? A가 자연수가 되려면 최소한 1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M값은 짝수로 나와야지만 그나마 얘는 원소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예 없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M이 2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2의 A제곱은 B분의 2.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2의 A제곱 곱하기 B는 지금 2인 상태로. 그럼 이때 나오는 집합 A2 같은 경우에는 A가 1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1,1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걸로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얘는 빵개, 얘는 한 개. 괜찮죠? 빵개 한 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3인 경우. 자, 똑같이 2의 제곱은 b분의 3. 넘겨보면은 2의 a제곱 곱하기 b는 지금 3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a가 1 나오려면, 1이라도 존재하려면 얘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한마디로 A3는 원소가 또 아예 없습니다. 얘도 지금 빵개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m이 4인 경우로 봅시다. 자,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b가 지금 4예요. 그러니까 a는 1도 되고 2도 돼요. 아, a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b는 남은 거 가져간다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래서 A4 같은 경우에는 1,2와 2,1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원소의 개수는 지금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딱 보니까 기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지금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기억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는 안 할게요. 어차피 홀수 지금 다 빵 나온다고 얘기했죠. 홀수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규칙 찾아보니까. 그래서 m이 6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2의 a제곱 곱하기 b가 6이에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거 소인수 해보면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a가 1밖에 어차피 안 돼요. 괜찮네? 아, 그러면 a5는 1, 몰라. 그냥 뒤에 거는 그냥 무시해요. 뭔가 있겠죠. 괜찮네? 아, 2의 개수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m이 2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m이 8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홀수인 애들은 죄다 빵개 나옵니다. 홀수인 애들은 a 자체가 아예 하나도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의 a제곱 곱하기 b는 8.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a는 1, 2, 3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6는 A6 이게 6이 8이구나. 그렇죠? 얘는 1, 2, 3, 이렇게 나올 거야. 3개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m이 10인 경우는 어때요? 10. 얘는 2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4배수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m이 12인 경우에는 어때요? 똑같이 12를 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2가 2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a는 1도 되고 2도 됩니다. 2개예요. 괜찮죠? 아, 이제부터는 좀 더 빨라지겠는데? m이 14면 2가 하나밖에 없어요. m이 16이면 2가 4개 있어요. 괜찮네? 결론은 뭐냐면 요걸 생각해 줘야 돼요. 이 NAM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M의 2의 개수예요. M2라는 자연수가 2라는 소인수를 몇 개 갖고 있는 거냐 라고 압축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해석을 미리 알아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 아예 모릅니다. 지금 이 문제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몇 번 봤겠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야,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걸 모르면 못 풀지. 알면 풀 수 있어. 안 돼요. 수능은 절대로 새로 나오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신유형으로 나와요. 그것도 4점짜리들은. 특히나 이런 식으로 객관식 최고 난이도 21번, 지금은 이제 15번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여지까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사설 모의고사까지도 다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걸로 나와요. 왜냐면 출제위원 자체가 문제집을 다 들고 들어가요. 사설 문제까지. 왜 들고 들어가냐? 겹치는 거 하나도 안 되려고. 다 확인하는 거야. 진짜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문제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의 뭐 호텔 같은 데서 한두 달 이제 감금 나가면서 이제 전화도 못하고 막 인터넷도 못하고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겹치는 거 안 내려고. 왜? 만약에 혹시라도 겹치는 게 막 저기 뭐 메가에서 만든 거에 있다. 난리 납니다. 그 매출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와, 그럼 거기서 돈 먹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아무튼 좀 난리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노가다예요. 괜찮네? 노가다. 이렇게 노가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끝까지 해가지고 답 내고 끝냈어. 아, 한 30분 걸렸는데 그래도 답이 맞았어. 아, 뿌듯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써내려가면서 계속 규칙이 뭐지? 규칙이 뭐지? 이러면서 계속 가야 돼요. 그걸 얼마나 빨리 찾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규칙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 현재 수능은 노가다를 통해서 규칙 찾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수열에서 제일 강해요. 수열에서. 진짜로. 집합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경우는 사실 현역인 친구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고요. 보통은 어떻게 들어가냐? 두루뭉실하게 아 대충 이럴 것 같아 라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만 찾아낼 수 있어도 되기는 해요. 괜찮죠?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을 한 번만 볼게요. 니은. 아, m이 2의 k제곱이면 nam은 k다. 맞죠? m의 2의 개수이기 때문에 k가 되는 게 맞아요. a는 1부터 k까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괜찮죠? 만약에 k가 100이다. 그럼 a는 1부터 100까지 다 나옵니다.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러면은 nam이 1이면은 두 자리 자연수 m은 23개 나온다 라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nam이 1 나온다 라는 말 자체가 m은 2의 1제곱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a가 1밖에 없는 거예요. 1밖에 없는 거예요. 1밖에 없는 거예요. 1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1 말고 또 나와야 되는 수가 뭐예요? 남은 자연수. 그냥 남은 자연수. 근데 남은 자연수인데 여기서 짝수 나오면 2가 더 올라가죠? 아, 홀수구나. 괜찮네? 그래서 m 값은 2 곱하기 홀수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자리 자연수면은 이 홀수로 가능한 값이 5부터 들어가요. 5, 20이니까. 7, 9, 5. 어디까지? 49까지 나옵니다. 괜찮네? 49까지. 그래서 5부터 49까지 홀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2 곱하기 2 플러스 1, 2 곱하기 3 플러스 1, 2 곱하기 4 플러스 1. 이런 등차 수열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찾아내주면 좋아요. 그러면 2, 3, 4, 24. 한마디로 2부터 24까지의 자연수 개수랑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23개가 맞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야 돼요.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스텝 3까지 연습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지금 요 지수와 로그에는 지금 스텝 4가 없어요. 스텝 4는 뭐냐면은 이름이 스텝 1은 이제 개념이 충분하다면, 스텝 2는 기본기가 탄탄하면, 스텝 3는 유형의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 스텝 4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들. 스텝 4는 이거 진짜 30번급들이에요. 30번급들. 근데 내가 만약에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한다, 100점 목표로 한다, 스텝 4까지 풀어야 돼요. 진짜로.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스텝 4. 여기는 지금 스텝 4가 없어요. 사실 뒤에 하나가 있기는 한데 걔는 뭐 빠져 있는데 그거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아무튼 만약에 스텝 1, 2로도 나는 연습이 충분히 된다 그러면 스텝 3랑 스텝 4는 아직은 신경 쓰지 마요. 진짜로. 왜냐면 여기서 스텝 2까지만 완벽하게 풀 수 있어도 3등급 안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스텝 2까지만 마스터해도. 잘하면은 스텝 2까지 마스터했을 때 잘하면은 2등급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원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만약에 스텝 1에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저기 그 기초연산 문제집 좀 더 뽑아달라 그래요. 제일 좋은 게 라이트센 RPM센 같은 거. 마플은 좀 너무 많고요. 그냥 라이트센 정도가 제일 무난합니다. 진짜로. 솔직히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예전에 제자 중에서 이제 그 재수생인데 7월 달에 온 친구가 있어요. 작년이었는데 7월 달에 온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중학교 것도 몰라요. 진짜로. 진짜 중학교 것도 몰라요. 근데 7월에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거 문제집까지 뽑아주면서 그냥 해서 수상 수학까지 하고 근데 선택도 미적분을 한대요. 미적분을 선택을 하겠대. 그래서 진짜 근해 공식부터 해서 차근차근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했었는데 7월에 왔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여가지고 수1과 수2까지 했어요. 미적분은 손도 못 댔어요. 미적분은. 근데 이 친구가 요거 2개만 가지고 수능을 봤어요. 4등급 나왔어요. 그 미적분은 그냥 다 찍었는데 4등급. 그럼 엄청난 걸 풀었냐? 아니, 라이트센 RPM만 풀었어요. 막 기출문제 이런 건 풀 시간도 없어요. 진짜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중학교 것도 모르는데 제가 중학교 것만 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 다음에 수상수화 설명하고 수원 수투는 한 달 반 지나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달 반 동안 수원 수투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라이트센 RPM센 요거밖에 안 했어요. 나옵니다. 미적분까지 했으면 내가 봤을 때 3등급은 충분히 나왔어요. 3등급은 진짜로.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기본기만 잡아도 충분히 됩니다. 수능에서도 먹혀요. 수능에서도 진짜. 뭐 이 친구랑 비슷하게 또 다른 친구가 있었지. 재작년인데 이 친구는 고3 3월에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9등급이었대.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대요. 수학 문제 자체를 풀어본 적이 없대. 그냥 무조건 수학 시험은 번호 하나로 찍고 그냥 자는 거였대. 근데 이 친구가 라이트센 RPM센 하고 기출 조금 풀었어요. 2등급 나왔어요. 재작년에.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소설가가 꿈이어서 책을 진짜 많이 읽어가지고 되게 침착해요. 침착하고 숙제 준 거 다 했어요. 이만큼 줘도 다 해갖고 와요. 이만큼 줘도. 그러니까 만들어지긴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 매년 한 명씩은 있기는 해요. 매년 한 명씩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되고요. 주는 거 다 해야 돼요. 주는 거 다 해야 돼요. 내가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약해서 숙제 못 해갖고 오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스스로는 용납이 안 돼요. 나였으면 난 용납이 안 돼요. 밤을 새서라도 해야 돼요. 밤을 새서라도. 진짜로. 무조건 숙제라는 거는. 근데 말은 그렇게 못하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뭐 아프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아파도 했어요. 난 아파도 했어요. 진짜. 그 뭐지? 예전에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그 사랑니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재수 때였는데 3수 때였지? 3수 때였는데 치과 사랑니를 뽑았어요. 점심 때 뽑았어. 그리고 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 이거 엄청나던데? 진짜? 근데 이 악물고 했어요 그냥. 이 악물고. 진짜로 해야 돼요. 진짜. 열이 39도가 나도 타이레놀 먹고 그냥 공부하고 그러다가 40도 넘어서 응급실 실려가긴 했는데 아무튼 진짜 그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게 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목숨 걸었었어 그 당시에 진짜로. 자 아무튼 유형 5번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독해야지. 자 그러면 유형 5번으로 좀 가봅시다. 자 일단은 26번을 설명을 한 번만 할게요. 26번 3의 x제곱 플러스 3의 1 마이너스 x제곱은 10이라고 돼 있을 때
9의 x제곱 플러스 9의 1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이 유형 5번에 곱셈 공식을 이용한 지수 법칙이라고 돼 있어요. 곱셈 공식은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거랑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합차까지. 이거 왜 안 나와요? 진짜로. 와, 이게 어떻게 곱셈 공식이야? 통으로 보면 곱셈 공식이에요. 통으로 보면은.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a제곱이고요. 얘는 b제곱이에요. 괜찮죠? 통으로 보면 이게 왜 b제곱이야? 3의 제곱의 1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3의 제곱의 1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는 그러면 3의 1 마이너스 x제곱 전체 제곱이죠. 괜찮죠? 그러면 합을 알고 있어요. 그럼 제곱을 어떻게 구하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배 ab 빼는 겁니다. 그럼 뭐만 알면 돼요? 둘 곱만 알면 돼요. 계산하면 되죠. 3이에요. 괜찮나요? 곱하면 그냥 3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아까 a 플러스 b가 10이죠. 여기 지금 3이야. 그럼 100 빼기 6이네. 94.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통으로 보는 게. 자, 28번 볼게요. 28번 풀어봅시다. 이거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많이 헷갈려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원 여기서 정리하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겠지만, 그죠? 많이 안 푼 친구들은. 근데 이걸 다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돌다 안 나오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돌다 보니까 답은 나왔어. 이러면 안 되고요. 딱 보자마자 핵심이 보여야 돼요. 핵심이. 내가 절대로 안 틀릴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바꿔놔도 나는 무조건 풀 수 있다. 이 상태가 돼줘야 됩니다. 그게 유형 5번에서는 치환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랑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요걸 먼저 풀어볼까요? 로고 쓰면 안 돼요? 응? 로고 쓰면 안 돼요? 로고 써도 돼. 근데 로고 써도 어차피 답이 안 나올 거야. 왜요? 조금 이따가 문제 이상해요. 아니 이상해. 이런 거 하면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조잡해요. 그치. 교육청이라서 좀 조잡해. 근데 내가 집어넣은 이유는 조잡하더라도 볼 가치가 있어서. 이거 푸는데 개구리 있는데 이거를 이거랑 그거 자연수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수를 이거를 전체에다가 n 빼기 8하고 이거 n 빼기 이거를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연수랑 자연수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1보다 크던데 그거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거 P랑 Q로 하고 극단적으로 잡아버리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설명으로 좀 갈게. 이따가 한번 꼭 들어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유형 6번에서 조금 막힐 겁니다. 유형 6번에서. 오케이. 치원해서 보는 거 괜찮지? 오케이. 안 막혔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28번도 잠깐만 좀 봅시다. 2의 a제곱, 2의 b제곱은 2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제곱은 4분의 9다.
이게 아무래도 지수로 나오니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잘 안 보여요. 지수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2의 a제곱이라는 거를 세분화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의 7제곱 같은 경우는 그래 얘는 뭐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2가 7개 곱해진 거기 때문에 나눠서 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걸 설마 뭐 덧셈 뺄셈으로 만들진 않겠죠. 뭐 64 더하기 64 이렇게 찢어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2의 a제곱 이거 미지수잖아요. 막 이거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찢어낼 일은 없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때요? 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그냥 계속 얘기할 건데 통으로 본다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계속 똑같이 쓸 겁니다.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 그냥 나는 이거를 a로 볼게요. 요걸 b로 볼게요. 아, 그럼 a 플러스 b는 b가 될 겁니다. 얘는 뭐예요? 그냥 역수죠? 얘도 역수예요. 아니 그럼 얘는 뭐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지금 4분의 9네. 그럼 할 게 뭐밖에 없어요? 통분밖에 없어요. 괜찮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자가 2니까 다시 한번 ab분의 a 플러스 b 하면은 ab분의 2가 될 텐데 여기 지금 4분의 9네요. 그래서 AB 곱한 건 어떻게 되냐? AB는 9분의 8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AB가 뭐예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에요. 괜찮죠? 답이 17입니다. 이해되죠? 통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통으로 보는 거. 자, 그래서 미안해. 스텝 2까지는 일단은 좀 숙제로 가볼게요. 숙제로 거듭제곱근은 아무래도 좀 설명할 게 있어서 좀 꼼꼼하게 보긴 했는데 얘는 나중에라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으로 가봅시다. 지수의 대수비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일단은 뭐 조잡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조잡하긴 합니다. 문제 몇 개가. 자, 앞으로 계속 대수비교 나올 텐데 대수비교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수로그 대수비교예요. 참고로 삼각함수는 대수비교가 안 나옵니다. 뭐 부등식 문제가 있기는 한데 뭐 그것도 일종의 대수비교 문제기는 하지만 삼각함수는 딱히 대수비교를 묻는 건 아니에요. 근구하는 걸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대수비교는 다함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대수비교 문제를 해석하는 거 일단 요 틀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A랑 B의 대수비교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둘 다 양수인 경우만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풀이 방법. 요거 진짜 지겹게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요 틀 진짜 알아야 돼요. 지겹게 들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빼서 대수비교 하는 거예요. 빼서 대수비교 하는 거. 예를 들면은 9랑 8이 있다. 빼보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9가 8보다 큰 거. 근데 보통 빼서 대수비교하는 거는 숫자로는 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뭘로 나오냐? 문자로 나와요. 그쵸? 뭐 이런 거 대수비교해달라. 그쵸? 자, 이런 거 대수비교한다 그러면은 빼서 대수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럼 2분의 a 빼기 2 루트 ab 플러스 b. 근데 AB는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제곱근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곱근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AB 다 양수니까 실수 빼기 실수. 실수예요. 실수 제곱하니까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0은 그나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놨대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0보다 커 놨다. 얘가 0보다 커 놨다.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커 놨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산술기하 평균. 실제 증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 증명.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딱 어느 경우? ab가 같을 때요. ab가 같을 때만 지금 빵 나오기 때문에 등호 조건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ab가 양수일 때밖에 못 씁니다. 루트 내부가 양수여야지만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요게 첫 번째. 이게 전체 풀이의 90% 정도 될 거야. 대소비교 문제 중에서.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 중에서만. 자, 두 번째는 n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루트 3과 루트 2를 대소비교한다. 그럼 당연히 루트 3이 더 커요. 뭐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세제곱근 3과 루트 2를 대소비교한다. 이러면은 살짝 헷갈립니다.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듭제곱근 때문에 지금 비교하기가 힘들죠? 그럼 거듭제곱근을 없애면 돼요. 아, 어차피 양수는 똑같은 제곱한다고 부동가 안 바뀌어요. 그쵸? 6제곱해서 빼본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3의 제곱으로 남겠고 얘는 2의 세제곱으로 남겠죠. 9 빼기 8 양수예요. 따라서 세제곱근 3이 루트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네?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3의 3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밑이 다르면 지수라도 똑같이 만들면 되겠지. 6분의 3제곱. 그래서 9의 6분의 1제곱 8의 6분의 1제곱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게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괜찮네? 넓게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소 비교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n제곱해서 대소 비교하는 거는 제곱근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 위주로 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참고로 얘가 한 9%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1% 정도 되는데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 나눠서 대소 비교하는 거야.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 봅니다.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보는 거고요. 얘는 1보다 큰지 작은지. 예를 들면은 약간 요런 거 2의 50제곱하고 5의 20제곱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요런 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눠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얘는 5의 20제곱분의 2의 50제곱. 그럼 둘 다 10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10제곱으로 묶어봅시다. 그럼 얘는 25분의 32의 10제곱이에요. 그럼 밑이 1보다 큰 거는 10제곱 해도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큰 거야. 2의 50제곱이 5의 20제곱보다 큰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보통 지수에서 대수 비교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괜찮네? 자, 여기까지가 100%인데 실제로 요 풀이는 전체 풀이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한 40%까지 예전에 40% 얘기했는데 미안해. 더 줄었어. 자, 아무튼 네 번째, 실제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건 그래프로 대수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대수 비교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증가 감소를 이용한 그래프 대수 비교.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용한 대수 비교. 마지막 넓이를 이용한 대수 비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증가 감소로 대수 비교하는 거는 확장판으로 사이값 정리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로 대수 비교하는 경우는 평균값 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이걸로 끝납니다. 거의 다. 근데 이 밑에 거는 아무래도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 넣었을까요? 여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한마디로 여기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애들.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맞아떨어질까요? 일단 거듭제곱근 나왔죠? 이거 있겠죠? 지수 단원에 거듭제곱근이 있으니까. 또 지수도 있죠? 이것도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요거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이게 쓸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스텝 3에 있는 34번이에요. 요 문제가 34번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아껴줘야 돼요. 여기 34번 문제. 나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명백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곱해서 빼는 걸로 들어가는 거. 그냥 뭐 밑만
아니 지수만 똑같게 만든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기는 합니다. 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90%인데 이거는 나중에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 단원에서 들어갈 거예요.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건 진짜 처진한 문제들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그쵸? 아니 우리가 수능에 9구단은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8 곱하기 9가 72인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야. 얘네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수능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본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 도토리. 하하하하. 아, 이게 도토리는 뭐냐면은 뭐 어저께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미안해. 지겹겠지만. 지금 월토반에서 또 설명해가지고. 자, 뭐냐면은 도토리는 뭐냐면 저기 그 도토리계의 제왕. 대왕 도토리 엄청 커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나는 도토리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 나는 도토리 나무보다도 큰 것 같아.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도토리 나무가 없어. 근데 갑자기 그걸 듣고 있던 돼지같이 생긴 거북이같이 생긴 다람쥐가 다람쥐예요. 미안해. 다람쥐가 쪼르르 하고 달려와요. 그러더니 야, 내가 지금 도토리 나무에서 오는 길이라고. 근데 그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내가 거기서 지금 한참 뛰어놀다가 왔다. 몇 시간 뛰어놀다 왔다고. 근데 넌 내가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도토리 나무보다 클 리는 없어 라는 거.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도토리가 옆에 도토리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직접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둘이 직접 비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비교할 수 있는 애를 들고 오면 돼요. 다람쥐가 와서 야, 너가 나보다 작아. 근데 도토리 나무는 나보다 커. 이러면 굳이 안 봐도 얘네들이 대소 비교가 된 거예요. 괜찮죠? 자, 요 논리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32번 문제예요. 요게 32번 문제. 요거 32번 문제. 그래서 사실 32번이 좀 조잡해요. 좀 조잡한데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이거 연습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연습하라고. 화이팅.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좀 볼게요. 도토리. 자, 31번은 얘는 그냥 다 6제곱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다 6제곱해서 비교하면 돼요. 자, 그래서 31번을 직접 한번 풀어보고요. 후딱 풀어보고 이거는 딱히 설명은 안 할게요. 32번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32번. 이게 왜 도토리인지. 풀었네? 그런가? 오케이. 갔다 와요. 오케이. 저기 31번 답은 2번이에요. 2번. 지금 2번이 아직 안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답이 잘못 나온 사람이 있어서 2번. 자, 그 다음에 32번을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첫 수업이라서 조금 더 느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거 어차피 8회인가 9회인가 만에 우리 지금 뭐 1시간 추가된 거 있기는 하지만 이거 다 끝내려면 이거 하루에 한 단원 이상 나가야 됩니다. 요거는 쉬운 거라서 이거 하고 원래 좀 더 나가야 돼요. 진짜로. 하루에 한 단원은 나가야 돼요. 진짜로. 되게 빡세요. 진짜. 자, 그럼 32번. 2의 a제곱은 3. 그 다음에 3의 b제곱은 5. 그 다음에 7의 c제곱은 27이에요. 자, 이걸로 대소 비교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자체를 한번 해보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만 먼저 좀 볼게요. 그 중에서도 27. 얘도 3이니까 27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세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8의 a제곱이 27이에요. 아, 그럼 얘네 둘이 비교하기가 좀 수월해지겠네요. 그러면은 8의 a제곱과 7의 c제곱이 27이라면은 큰 수를 제곱한 거, 작은 수를 제곱한 거 값은 똑같아요. 누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c가 더 커야 됩니다. 왜냐면 더 작은 애인데 제곱한 횟수가 얘가 더 많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의 a제곱과 4의 b제곱이 지금 똑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가 무조건 더 커야 돼요.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8의 a제곱과 7의 c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c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좀 직접 비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얘 3의 b제곱이라서 이걸 좀 대수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요. 자, 근데 지금 다 27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얘도 좀 비슷한 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봤어요. 그럼 얘는 9의 b제곱이 지금 25로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새로운 d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9의 d제곱, 뭐 27인 걸로. 9의 d제곱이 27인 걸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b랑 c를 대수 비교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b랑 d 놓고 오면 어때요? 밑이 똑같잖아요. 근데 숫자가 27이 더 커요. 그럼 당연히 b보다는 d가 더 커요. 괜찮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또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c랑 d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죠? c가 더 커요. 그러니까 d는 이제 빠져도 돼요. 다람쥐 이제 가. 이러면서 이제 b가 c보다 작은 걸 보여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b가 c보다 작아요. 아우, 안 되겠는데? 그럼 a, b도 또 비교해야 되겠네. 그래서 a, b도 비교해 봅시다. 어디 갔지? a, b도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럼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요. 아까 전에 요거 썼는데, 그쵸? 다시 한번 8의 a제곱은 27, 9의 b제곱은 25, 그 다음에 9의 d제곱은 27 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b가 d보다는 커요. 근데 요거랑 요거 놓고 보더라도 또 8의 a제곱이 27이니까 당연히 a가 더 커요. 반대다. b가 더 작지? 미안해. 왜냐면은 밑이 똑같은데 25잖아요. 그러니까 d가 더 작아. 아닌데? d가 더 커야지. 그렇죠? 27이니까. 나도 헷갈렸네. 미안. 27. 괜찮네. 자, 근데 요렇게 둘이 똑같으니까 d보다는 a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b가 a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c보다 작은데 b가 지금 a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b가 아니네. a가 b보다 큰 거네. a가 b보다 큰 거네. 괜찮네? 그래서 답이 BAC로 나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좀 이해될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비교 분석하는 거. 근데 만약에 솔직히 눈치가 좀 많이 빠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27, 9의 b제곱은 25, 그 다음에 7의 c제곱은 27. 방금 얘기한 것처럼 AC 비교한다면은 C가 더 크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중간에 안 끼워도 볼 수 있어요. 아니, 밑이 더 큰데 더 작은 값으로 가요. 그렇죠? 당연히 C가 더 크겠죠. 지금 얘가 27이어도 얘가 더 큰데. 그래서 B보다 C가 더 크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8보다 9가 더 크는데 더 작은 값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A가 B보다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본다라는 게 진짜로 딱 대놓고 비교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얘가 큰데 얘는 더 작아. 그러니까 약간 좀 살값 정리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번 직접 한번 다시 직접 잘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안해, 스텝 2는 숙제로 갈 거고 34번 잠깐만 좀 고민해보고 있어 볼게요. 이것도 딱 좀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몇 안 되는 아끼는 문제예요. 나눠서 대소 비교하는 34번. 일단은 32번 정리 좀 잘해볼게요. 그리고 저기 그 유형 7번 그다음에 뒤에 있는 유형 13번 이거 실생활의 활용. 미안해, 이거는 그냥 다 생략할 겁니다. 왜냐면 안 나와요. 이런 거 낼 자리가 없어서. 그럼 왜 집어넣냐? 혹시 모르죠. 천재지변급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요 정도는 연습해야지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숙제로는 가능한 한 하면 좋고요. 일단 진도에서는 좀 뺄게요. 요거 좀 이해될까? 다시 풀면 풀 수 있을까? 오케이. 정리됐을까? 아직 아니지? 알았어, 오케이. 이따가 바로 설명해 줄게. 헷갈리는 거 있을까? 그러면은 9의 D제곱이 27이죠. 그러면은 8의 A제곱도 27이죠. 그럼 A랑 D 중에서 누가 더 크지? A가 더 크지. 그럼 B, D 중에서 누가 더 커요? B. 그쵸. 똑같은 위치인데 숫자가 더 작잖아요. 얘가 더 많이 제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D가 크고 그 다음에 A가 커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그러면은 요거 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27, 25, 27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A10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그치, C가 더 크지? 그 다음에 A랑 B 비교하는 거나 B랑 C 비교하는 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만든 게 9의 D제곱은 27이에요. 9의 D제곱은 27. 억지로 만든 거지. 9의 D제곱이 27이면은 한번 써볼까? B랑 D 중에서 누가 더 커요? 그치? D가 더 크죠? 한번 써볼게요. B보다 D가 더 크다. 그러면은 A랑 D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자, 밑이 더 큰데 맨 밑이 더 작은데 둘이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A가 더 크지. 그래서 A가 D보다 커요. 그러니까 B는 A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도토리 얘기. 끝. 자, 일단 A, B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34번에서 A, B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대소 비교해야 되는데 아우 어려워요. 그쵸? 이 지수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나눌게요.
둘을 나눠볼게요. 은서가 이거 괜찮을까? 그죠? 둘이 나누면 둘이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근데 또 밑이 m으로 똑같아요. 그럼 얘는 얘에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n-8분의 2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요. 얘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또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mn이 모두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일단 m이 1일 수 있어요? m이 1 되는 순간 이건 무조건 1이에요.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mn은 2 이상 자연수예요. 2 이상 자연수. 무조건 2 이상 자연수. 그럼 만약에 m이 2 이상 자연수인데 이게 1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요? m-n이 양수로 나와야 돼요. 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프, 증가감소 그래프 이용해서 한번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m의 x제곱 지수함수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m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m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x에다가 뭘 들어간 거예요? n-5 들어간 거예요. 근데 n-5 들어간 건데 1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1보다 얘가 지금 0,1이잖아요. 1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돼요. 그때 x좌표가 지금 n-5란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n-5는 양수여야지만 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얘도 둘의 비교는 지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요것만 넣고 보면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n은 5보다 크고요. m은 8보다 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양수네. 양수네. 양수예요. 값이 1보다 무조건 큽니다. 괜찮나요? 얘는 무조건 1보다 커요. 그 말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가 B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숫자 몇 개 집어넣어 봐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뭘 넣어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엄청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숫자 넣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 그럼 요거 가지고 AC 비교 한 번만 해볼게요. 잠깐만 직접 해볼게요. AC 비교. BC는 조금 어려우니까 AC만 한번 직접 비교하기 바랍니다. 나눠보면 돼요. 괜찮은가? 오케이. 풀었나? 정리했나? 저렇게 했나? 뭔가 고기가 사선으로 가는데 한 번만 연습해볼게. 한 번만. 그것도 괜찮을까요? 잘했네. 오케이. 조금 좀 이해돼요? 오케이. 괜찮나? 알고 있지? 응? 모르겠어. 답은 안 물어봐서 답은 맞을 것 같은데 뭐. 맞네. 근데 저거
전에도 쓰면 되겠지, 맞죠?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상관없다 하시잖아. 맞아. 오케이. 100% 확실한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이건데 육수 해봤자 작은 게 더 크겠죠. 당연히 얘도 육수인데 큰 걸 육수하면 더 작아지고 더 볼 게 없죠. 알았어, 화이팅.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AC도 정리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C분의 A로 들어갔을 때 그쵸? 요거 약분되니까 N만 남죠. N에 N-5분의 2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얘 자체도. 왜냐면 N이 5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큰 숫자인데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그래서 A도 C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B랑 C 대수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랑 C를 또 대수 비교한다 그러면은 둘이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C분의 B가 일단 M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8분의 2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N의 N-5분의 2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텐데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좀 봐야 되는데 1보다 큰 수, 1보다 작은 수, 역수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비교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얘를 딱 정리해보면 어차피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통째로 n-5분의 1과 n-8분의 1을 씌워준다고 친다면 얘는 m의 n-8분의 1제곱 얘도 n의 n-5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둘 다 통째로 이거 거듭제곱으로 없애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얘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A의 3제곱과 B의 4제곱이 있는데 막 전부 다 1보다 큰 거예요. 요거를 12분의 1제곱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부동화 바뀌진 않죠. 그렇죠? 어차피 양수인 애들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3, 4, 12로 나눈 느낌입니다. 둘 곱한 걸로 지수를 분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분시켜 보면은 부동호가 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부동호 그대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오른쪽이 더 커요. 얘가 얘보다도 더 커요. m의 n-8분의 1제곱 분의 n의 n-5분의 1제곱 전체 제곱이잖아요. 근데 분자가 더 크죠. 그래서 얘도 1보다 크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6번까지 일단 봤고요. 자, 유형 7번은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숙제로 한번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로그의 정의 및 조건. 자, 우리가 로그라는 값 자체는 그죠? 뭐 정의랑 성질만 좀 볼게요. 우리가 A의 B제곱이
C라고 한다면은 얘는 A가 밑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지수라고 봅니다. 자, 이때 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C의 지수가 얼마인지, 로그는 지수가 얼마인지 묻는 거라고 보면 돼요. C는 지수가 얼마냐? 밑을 A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B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정의고, 얘도 이름 똑같이 밑으로 갑니다. 얘도 이름 똑같이 지수라고 갑니다. 자, 얘는 아까 결과값이라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그쵸? 딱히 붙일 게 없으니까 지수 친구, 진수, 그죠? 진수, 지수 친구 진수. 그러니까 얘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어원을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진수인가 보다 편하게 불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얘는 이름이 진수예요. 자, 이때 이 두 개의 식은 어떤 거냐? 둘이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둘이 완전히 같은 식인데 해석상 차이라고 보면 돼요. 뭐 물체를 볼 때 오른쪽에서 보는 거, 왼쪽에서 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둘이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맨 처음 우리 지수는 어디까지 가요? 아까 실수까지 확장 적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밑은 조건이 걸려요. 얼마로? 양수로 걸려요. 밑은 무조건 양수여야지 돼요. 그쵸? 자, 근데 밑이 양수면 반드시 나오는 진수값은 어때요? 아니 뭐 양수에다가 몇 제곱을 하더라도 그게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C도 반드시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을 쓰지는 않아요. 왜? 이런 등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밑에다가 1을 써버리는 순간 걔는 1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 함수에서도 밑을 1을 안 잡아요. 왜? 상수함수랑 똑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원칙상 지수 표현 방식만 놓고 본다면 밑이 1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편의상 1을 제한 해석합니다. 밑에서. 물론 여기선 1 들어가도 돼요. 여기선 1이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근데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이유가 만약에 A에 무슨 뭐 4제곱이 A의 X제곱이 무슨 뭐 2다. 이러면 A 값에 1이 절대 못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A가 1을 제한 해석합니다.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식에서는 밑에 1을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밑에 관련된 조건이고 얘는 진수에 관련된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수 표현할 때는 이런 밑과 진수의 조건은 너무 당연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로그 쪽에다가 표현을 할 때는 얘가 없으면 아예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밑과 진수 조건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과 진수 조건은 원래 로그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아니 원래 지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지수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로그까지 확장 적용해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여기서는 아예 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성질들 좀 몇 개 볼게요. 자, 첫 번째 로그 A에 1 집어넣는 거. 그쵸? 다시 한번 1은 지수가 얼마냐요? 밑을 A로 놓고 봤을 때. 그죠? 1은 지수가 얼마일까? 밑을 A로 놓고 봤을 때 0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밑과 지수, 진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A는 지수가 얼마일까요? 밑을 A로 놓고 본다면 그쵸? A는 지수가 얼마일까요? 밑을 A로 놓고 본다면 지수는 1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로그 성질 로그 AB 플러스 로그 AC라고 한다면은 얘는 로그 A의 BC예요. 자, 이런 거 그냥 외우고 있지 않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머릿속에서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얘는 참고적으로 뭐랑 똑같냐? 지수 법칙에서 AX제곱 곱하기 AY제곱은 AX 플러스 Y제곱. 이 둘이 완전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B의 지수는 얼마냐요? 밑을 A로 놓고 봤을 때. C의 지수는 얼마냐는 거예요. 밑을 A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얘는 둘이 지수 더한 거예요. 밑을 똑같이 A로 잡고 본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곱한 거의 지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얘를 아예 몰라 그냥 X라고 잡아볼게요. A, 그러니까 B라는 수는 밑을 A로 놓고 봤을 때 지수가 X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A의 X제곱이 B인 거예요. 얘가 지금 B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나는 Y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C의 지수는 얼마냐? 밑을 A로 놓고 봤을 때. 그럼 Y다. 그러니까 A의 Y제곱은 C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C인 거예요. 그죠? B의 지수예요, X. C의 지수예요, Y. 그럼 당연히 곱한 거의 지수가 X 플러스 Y죠? 괜찮죠? 아, X 플러스 Y는 그래서 B, C를 곱한 거의 지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죠? 전부 지수 법칙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뺄셈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C분의 B.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성질은 뭐죠? 로그 A의 B의 C제곱 B라고 한다면은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왜 성립하는 거죠? 이런 것도 얘도 참고로 확인한다면은 마치 요거랑 똑같아요. A의 X제곱의 Y제곱은 A의 XY제곱. 지금 둘이 거의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증명해 볼게요. 지금 이쪽은 전부 다 간단 증명으로만 갈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통째로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A의 X제곱이 B의 C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지수 움직일 수 있으니까 C분의 1이라고 한번 제곱해 봅시다. 그럼 B는 A의 C분의 X제곱이야. 자, 그러면 이때 B라는 애는 지수가 얼마일까요? 밑을 A로 놓고 본다면. 그쵸? C분의 X예요. C분의 X. 그럼 양변에다가 그냥 C를 곱한다고 친다면 C 로그 AB가 X네요. 근데 아까 X는 로그 A의 B의 C제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C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이 지수 법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지수랑 로그는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지수 위주로 해석하는 거는 로그고요. 밑 위주로 해석하는 게 지수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하죠. 뭐예요? 밑변환 공식입니다. 로그 AB는 로그 2A분의 로그 2B. 그렇죠? 우리가 4번 같은 것까지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의대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그냥 아예 양변에 똑같은 밑을 가진 로그를 씌웠다라고 해도 되겠죠. 똑같은 식을 똑같은 처리하면 당연히 똑같아지니까. 자, 그걸 가지고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A의 B제곱은 C라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양변의 우리가 로그 A를 씌웠다라고 친다면 얘는 딴 걸 씌워볼게요. 2라는 걸로. 그렇죠? 딴 걸로 씌워볼게요. 밑을 물로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처리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진수의 지수를 개수로 뺄 수 있으니까 B가 되고 로그 A는 1이니까 요게 로그 AC가 될 거예요. 그럼 얘도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가니까 B가 되고요. 로그 2A가 남겠네요. 로그 2C. 그래서 B는 로그 2A분의 로그 2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괜찮죠?
뭘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밑과 진수는 마치 분모 분자의 관계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알았어. 금방 끝낼게. 자,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자, 6번. 그러면 로그 AB는 이 밑변환 공식 때문에 로그 BA분의 1로도 쓸 수 있어요. 로그 BA분의 1로도 역수로. 자, 왜 가능한 거죠? 로그 AB는 밑과 진수는 서로 진수인 분모 분자로 만들 수 있어요. 밑은 뭘로 잡아도 된다 그랬죠? 그럼 B로 잡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되니까 역수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로그 2, 3 곱하기 로그 3이 마치 분모 분자의 관계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1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거 또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퀴즈. 로그 AB 플러스 로그 BC 플러스 로그 C. 자, 얘는 얼마일까요? 미안,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저거 얼마일까요? 다 풀었어? 답 나왔어요? 이거? 응. 아직. 아직? 오케이. 오! 세제곱. 오케이, 맞네. 오케이. 그럼 답이 얼마지? 야,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보이지? 오케이. 그렇게 해가도 돼? 아까 거의 다 나왔는데? 오케이. 자, 이거를 조금만 더 볼게요. 로그 2, 3 곱하기 로그 3이는 1이죠. 로그 AB 곱하기 로그 BA는 그러면 또 1이에요. 그럼 로그 2, 3 곱하기 로그 3, 5 곱하기 로그 5, 2도 1이에요. 괜찮죠?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 곱하기 로그 CA도
1이에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했나? 구했나? 몰라. 방금 이거 답 구했나? 이해 될까요? 네. 그치. 이거 퀴즈.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미안. 이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 맞아. 딴 것도 있어요. 응?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긴 끝이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이게 지수로 되면은 로그도 되는 거예요. 지금 로그 AB는 T죠. 로그 BC는 2T예요. 로그 CA는 4T입니다. 요거 곱한 거 8T 세제곱. 이게 지금 1이에요. 그래서 T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2, 얘는 2분의 4. 그래서 답이 2분의 7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본에 관련된 얘기예요. 진짜로 기본에 관련된 거. 이게 보자마자 그냥 싹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어디 있는 문제냐면은 56번 문제예요. 56번 문제. 한번 봐봐요.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 3점짜리는 그냥 눈 감고 맞아야 돼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겠지만 눈 감고도 맞아야 돼요. 56번 이런 것들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56번이. 그러니까 56번에서 1차적으로 쟤네를 다 T로 잡아놓고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놓고 합을 구하래요. 우와, 이 곱도 아니고 합을 구하라고? 근데 곱한 게 1이라는 성질을 알고 있다면 순환구조네. 이거 곱하면 다 지워지잖아.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성질이 많잖아요. 이런 성질은 솔직히 그냥 펼쳐보면 다 보여요. 펼쳐보면 보이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들을 활용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증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얘네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보여요. 그래서 간단 증명이라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왜 이거랑 유사한지 보여주고 있고 막 이런 거 왜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이런 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쉬운 거 푸는 데는. 근데 나중에 어려운 거 막상 들어가잖아요. 진짜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조잡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막상 거기에서 내가 실제로 수업 시간 때 설명 들어가잖아요. 다 기본적인 걸로 다 들어가요. 진짜로. 근데 왜 생각을 못 할까요? 1, 2등급 맞는 친구들도. 그쵸?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정말 안 했을까요? 당장 작년 고3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나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도 안 돼요.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해도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예요. 진짜로. 그만큼 진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또 이게 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또 희석돼요. 그래서 자꾸 풀어줘야 돼요. 진짜로. 자, 아무렇지 않게 이런 것들이 그냥 훅 튀어나와야 됩니다. 와, 그러면은 잠깐만 저런 걸 언제 맨날 증명하면서 해? 저 딱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쓸만한 바이블 같은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바이블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단권화 교재가 만들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만드는 단권화 교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올해 만들어서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데 막판쯤 가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문제가 좀 담겨져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가 돼 있는 문제집 그게 기출문제집이에요. 현존하는 기출문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분석해낼 수 있어도 최소 2등급은 진짜 보장이 되고요. 1등급도 충분히 나옵니다. 만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정말 기출만 완벽하게 분석이 되더라도. 근데 그 기출문제집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진짜 그죠? 무슨 뭐 엄청나게 두껍죠? 그래서 그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일부러 문제수를 굉장히 좀 줄여놓고 다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붙여놓은 거야. 보기 불편하지? 굉장히 가독성 떨어질 수도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풀 공간도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얇아지니까. 이거 나중에 책으로 다 만들어도 두께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거기다가 해설 빼놓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문제만 정리해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네는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빵꾸가 나 있는지 다시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자체를 그냥 나름 바이블처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수원수투, 확통 선택자는 확통, 미적분 선택자는 미적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는 지금 여기는 문제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개념도 조금 보충해 놓은 걸로 갈 거예요. 열심히 만들고 있어. 열심히.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가 마지막은 아니구나. 미안해. 요거는 그냥 후딱 정리하고 갈게요. 자, 얘는 m분의 n 곱하기 로그 ab. 자, 왠지 보여야 됩니다. 다 밑변환 공식에서 등장을 해요. 밑변환 공식에서 다 찢어냅니다. 찢어내면은 밑에 값도 분모의 진수로 가고 얘도 분자의 진수로 가니까 개수 빼내면 n분의 n이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am제곱 bn제곱이다. 그럼 얘는 로그 am제곱. 그냥 밑을 안 쓸게요. 뭘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상용로그라고 생각한다면 m 로그 a분의 n 로그 b. 그럼 이거는 이제 로그 ab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모랑 분자 관계처럼 개수들이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얘는 밑변환 공식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게 지수 밑변환입니다. 이게 지수 밑변환. 지수도 밑변환이 돼요. 로그가 밑변환이 되듯이 지수도 밑변환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잘 안 되면 나중에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 잘 안 됩니다. 진짜로 요거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 이게 지수 밑변환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에서의 밑변환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왜 성립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의 x제곱이 5다 라고 한다면 얘는 x값 얼마로 써야 돼요? 그냥 로그 씌워서 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됩니다. 5라는 애는 지수가 얼마냐? 밑을 2로 놓고 봤을 때 그때 값이 x. 괜찮죠? 자, 그럼 x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돼요. 근이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거네? 어떻게 한 거지? 여기다가 지수가 1이잖아요. 로그 2라고 한번 해봐요. 1은 로그 2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2랑 5 위치 바꾼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A의 로그 BC제곱은 C의 로그 BA제곱. 요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면 돼요. 근데 가능한 한 기존에 로그가 있으면 밑을 똑같게 만들어주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개수로 빠져나갈 거니까 둘 곱한 걸로 볼 수 있고 얘도 개수로 빠져나가니까 둘 곱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똑같죠? 그러니까 로그만 딱 씌워봐도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너무 많이 떠들었지? 자, 그러면 유형 8번의 스텝 1은 직접 한번 나중에 풀어보기 바라고요. 저기 42번 간단하니까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고. 쉬어야 돼. 이것만 하고 쉴게요.
저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여기 써놨습니다. 이거 밑과 진수 조건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항상 밑과 진수는 양수로 나와야 되고요. 밑은 1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저거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우고 있으면 진짜 나중에 다 날아가요. 진짜로. 막상 수능 문제 딱 볼 때 저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문제 튀어나오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외우고 있으면은. 그래서 왜 나오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막혀요. 그냥 외우고 있으면. 자, 그러면은 로그 x-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빼기 24. 자, 얘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밑과 진수는 일단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요. 왜? 아니,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밑은 양수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결과값은 당연히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양수의 몇 제곱을 해도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은 절대로 1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밑이 1인 경우에는 아예 뭘 집어넣더라도 값이 1밖에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프 보면은 아예 함수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x는 3보다 커야 되고요. x는 4가 아니어야 되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가 0보다 작다. x-3, x-8. 따라서 x는 3과 8 사이가 되겠네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 돼요. 그래서 3보다 크지만 4는 아닌 거. 8보다 작은 것 중에서. 4, 5, 6, 7 중에서 4 뺀 5, 6, 7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의 합은 18이에요. 괜찮죠? 자, 미안해. 너무 오래 떠들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욕심이 있어서, 근데 왜 유형 8번에서 또 유형 7번으로 가냐? 잠깐만. 근데 또 왜 그 뒤는 유형 10번이야? 잠깐만. 이 유형 번호가 좀 이상해가지고. 미안해. 알았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3시 52분까지만. 힘내. 오늘 끝낼게.